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엄청 기고하고 불쌍한 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고하다 못해 한없이 가엾고 딱한 사람이 진짜 여기 있었구나 싶더군요. 지금은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편하게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저와 시댁 식구들의 얽힌 이야기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저는 아직 40대 중반인데 다른 또래들보다 일찍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지금 저희 큰애가 25살이 되었으니 제 결혼 생활도 그만큼 됐겠네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하던 사이였어요. 철이 없었던 건지 정말 순수했던 건지 둘이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살림부터 차리고 봤죠. 어른들의 간섭이 들어오기 전에 덜컥 임신도 해버렸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과 저는 변함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아이도 셋이나 두었답니다. 저는 남편 외에도 시어머니와 꽤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고아였어요. 그런 저를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셨고 고등학생 때부터 봐오셨으니 시어머니가 아닌 정말 친엄마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결혼 후에 저는 시어머니를 실제로 엄마라고 부르며 지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살림부터 차리고 임신했다고 제게 꾸지람하신 적은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저를 나무라거나 나쁘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는 정말 모녀 같은 사이였어요. 그날은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날은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기억이 나. 내가 가족들과 헤어지고 혼자가 되던 날. 시어머니는 어이없게도 미아가 되어 고아가 된 케이스였어요. 부모님이랑 언니랑 어느 공원에 가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언니가 분명히 솜사탕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던 거야. 다시 부모님이랑 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찾아봤는데 영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아마 계속 엇갈리면서 찾아다녔겠지? 결국 며칠 뒤에 모르는 사람 손에 이끌려서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 이후로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어. 그때 정신 팔지 말고 언니가 있으라는 곳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걸.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나를 꿈에서 만나.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잠에서 깨고는 한단다. 저는 시어머니의 어린 날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을 엄청 쏟아내고는 했어요. 두렵고 무서웠을 어린 날의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결국 다 클 때까지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고 시아버지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거예요. 당시 시어머니는 초혼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어린 딸을 이미 둘이나 둔 이혼남이었어요. 그렇게 부부가 된 후 저희 남편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거예요. 남편의 누나들과 남편은 배다른 형제였던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형님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차별하지 않고 뭐든 공평하고 똑같이 대하거나 오히려 형님들을 더 챙겨주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새엄마인 시어머니에 대해 반감이 있었고 물과 기름처럼 계속 섞이지 못한 채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해요. 당연히 형님들은 새엄마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죠.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 집 여자가 된 저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더군요. 저희 모두 형님들과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지내는 사이고요. 시어머니는 어릴 때 헤어진 원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결혼 후 이룬 가정도 완벽히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10년쯤 되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할 만큼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셨죠. 지은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도 잘 안 나온다. 나 어쩜 좋니? 왜 그러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가족을 찾았대. 네? 가족이요?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이랑 언니. 어머 세상에, 나 정말요? 이럴 수가. 저도 너무 기쁜데 엄마는 어떠시겠어요? 엄마한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네요. 수십 년 만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원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어린아이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었죠. 시어머니네는 원래 헤어졌을 그 당시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민을 코앞에 두고 막내딸을 잃어버렸으니 그쪽에서도 애간장이 녹는 심정이었겠죠. 한국에 있는 동안 딸을 찾으려고 전국을 뒤집고 다녔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이민 자체도 포기하려 했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앞으로 살아갈 길, 집, 미래 등을 모두 정해놓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셨대요. 한국에 있는 지인과 다른 가족들에게 꼭 막내딸을 찾아달라고, 찾으면 어떻게든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눈물을 머금고 한국을 떠나신 거죠. 그렇게 브라질로 건너간 가족들은 부족함 없이 잘 살았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겠죠. 한국에 잃어버리고 온 딸 때문에 말이죠. 그래도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가족들은 먼 타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과 조치는 다 취했고 그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이루어졌던 거죠. 가족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제게 재차 물으셨어요. 엄마 괜찮아 보여? 나이에 비해 너무 늙은 것 같나? 우리 엄마랑 언니를 보고 눈물부터 터질 텐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벌써 이렇게 목이 메이는데. 아쉽게도 친아빠는 브라질에서 많은 돈을 버셨지만 막내딸을 향한 그리움 때문인지 먼저 돌아가셨고 친엄마와 언니만 한국의 시어머니를 만나러 오셨더군요. 공항에서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선명해요. 하얀 머리에 꼬부라진 허리를 두드리며 나오는 엄마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닮은 언니뿐과 시어머니는 한참을 안고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었죠. 엄마, 진짜 엄마 맞아? 나야 나, 엄마 둘째 딸 경주, 김경주. 아휴, 내 딸 살아있으니까 내 딸을 드디어 보는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제서야 찾아서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뭘 미안해. 다 철없던 내가 잘못한 거지. 언니도 나 기억나? 그럼 우리가 널 어떻게 잊겠어. 우리 모두 죄인의 심정으로 한국을 떠났었어. 죽기 전에 어떻게든 경주 너를 찾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었어. 언니,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해. 먼 브라질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너 보러 오는데 힘든 게 어딨어? 엄마 허리도 안 좋아 보이는데 너무 장시간 비행기 타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직항 항공편은 없어 몇 번이나 경유를 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거의 이틀 만에 만날 수 있었으니 더 반가우셨을 거예요. 어쨌든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제 결혼 10년 차에 그렇게 다시 재회하셨죠.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남편도 심지어 생판 모르는 사람도 대충 사정을 듣더니 같이 울어주었어요. 단 2사람만 빼고요. 바로 형님들이었죠. 저는 혹시 소식이 안 갔나 싶어 따로 연락을 했었어요. 형님, 어머니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헤어진 가족들 다시 만난 얘기 들으셨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공항 옆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울더라고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 내가 신경 쓸 일인가? 자기 가족 찾았다는데. 그래도 어머님 일이니까요.
잘 됐네. 이제 주눅 든 것 같은 그 멍청한 표정이 좀 살아나겠네. 형님, 말씀이 좀... 동서, 그런 시시콜콜한 집안 이야기 다 나한테 안 해도 돼. 나 우리 애들 케어하고 남편... 참, 남편 돌보는 것도 충분히 바빠. 나 먼저 끊을게. 시어머니의 죽은 줄 알았던 가족 상봉 이야기가 형님들에게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되어 버리더군요. 그 정도로 형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정말 어렵게 친가족들을 찾았고 아주 많이 행복해 보이셨어요. 브라질에는 친가족의 초대로 2번 정도 다녀오셨는데 갈 때마다 아주 왕대접을 받았다며 한동안 그리워하기도 하셨죠. 엄마, 그때 엄마를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간 거 원망스럽지 않아요? 젊을 때는 원망도 했었지. 하지만 나만 자식이 아니잖아. 우리 언니도 있고. 이미 거기서 어떻게 살지 다 정해져 있었는데 나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괴로울 거야. 비록 아빠는 못 뵙고 돌아가셨지만 결과적으로 브라질에 가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한때 가족들을 원망했던 것이 미안하다구나. 심지어 언니는 자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다며 얼마나 미안해하든지. 가족들이 잘 살아서 난 그걸로 기뻐. 그동안 헤어지고 못 만난 시간만큼 이제부터라도 많이 보고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주면서 지낼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였다면 잃어버린 나를 제대로 찾지 않고 가족이 다 떠난 상황을 저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하겠지만 이제 남은 여생 친가족들과 교류하며 행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믿기지 않을 만큼 슬픈 일들이 또 닥쳐오더군요.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은 게 왜 그러지? 머리도 많이 아프고 속도 울렁거려. 엄마, 저랑 같이 병원 가봐요. 괜히 병 키우지 말고요. 최근 들어 몸 여기저기에 이상한 통증을 호소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안타깝지만 혈액암입니다. 네? 혈액암이요? 네. 환자분이 원하시면 저희도 힘이 닿는 데까지 치료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혈액암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저와 시어머니는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야 시어머니가 행복해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혈액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고 의사에게 되물어봤어요. 시어머니도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지 한동안 넋이 나가 앉아만 계시더군요.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요. 건강만 하면 앞으로 좋은 일들만 남아있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엄마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제 친부모의 암 선고를 들은 것처럼 가슴이 메어지고 아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죠. 오히려 힘을 내려 노력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지은아, 울고 있기만 하면 뭐가 해결되니? 병원 가서 치료든 수술이든 다 잘 받고 우리 엄마랑 언니 또 만나야지. 나 얼른 병원 가서 입원시켜달라고 해야겠다. 시어머니의 살고 싶어하는 의지는 아주 커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간병인을 쓰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가 직접 보살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저한테 간병 받으세요. 제가 엄마 병원에 혼자 보내놓고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이렇게 해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암 환자 간병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너도 같이 골병 나. 그렇게 걱정할 것도 아니니까 넌 그냥 집에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도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고 그날부터 병원에서의 긴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입원하기 전날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형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것까지 본인들에게 알리냐며 또 한 소리 할 것 같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생사가 달린 정말 중요한 일이랄까요. 동서, 할 말만 빨리 하고 끊어줘.
나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가야 돼. 아, 네. 그 있잖아요. 어머님이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누가? 어머님이요. 뭐야? 이제 죽을 병 쇼까지 하는 거야? 쇼가 아니라 진짜 암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엄청 기대하지는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전화를 한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입원하고 큰 수술 하셔야 돼서 알려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알겠으니까 은미한테 얘기해. 나 지금 진짜 바빠. 끊는다. 형님. 첫째 형님은 별다른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둘째 형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은 잘 들어놨나? 그거 돈 많이 깨질 텐데? 아, 보험도 보험인데 생존의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한번 병원에서 뵙는 게 어떨까 하고. 아, 나보고 병문안을 가라고? 그래도 어머님이시잖아요. 동서는 원래 착했었나? 아니면 착한 척이 오졌었나? 네? 워낙 오래 안 봤더니 동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형님, 그러지 말고 어머님 혹시 잘못되면 형님이 후회하실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한번 오세요. 내가 후회? 글쎄, 보험금이나 좀 남겨주고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 네? 동서가 간병한다고? 고생 좀 해. 잘 관리해. 아직 어리지만 관리 잘못하면 훅 가. 고생해서 늙는 게 제일 안 이쁜 거 알지? 나 전화 끊을게. 두 형님들에게 일말의 기대 없이 전화를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대답이 돌아오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본인들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학비까지 다 대주고 심지어 결혼자금도 시어머니가 좀 보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나 몰라라 할 일인가 싶었죠.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저렇게까지 매몰차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씁쓸한 마음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말 안 하고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선미랑 은미는 나 입원하는 거 알고 있나?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뒤가 뜨끔해지는 것 같았어요. 형님들이 아주 차갑게 대했다고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저도 엄마한테만 신경 쓰느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전화 한번 넣을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치료 잘만 받으면 돼요. 알았죠? 고마워 지은아. 내 딸보다 더 내 딸 같은 우리 치은이.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어.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부 사이가 아니라 모녀 사이인 거라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인 저를 선뜻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애들 아빠랑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엄마 덕분이에요. 지금 제 소원은 하나예요. 엄마가 빨리 낫고 회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저 생각 말고 이제 정말 엄마 몸만 챙기는 거예요. 아셨죠? 시어머니와 두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의 간병은 남편과 교대로 진행했지만 거의 제가 전담하기로 했죠. 딱딱한 간임 침대와 밍밍한 식사, 오락거리가 없는 병원 생활은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 같았어요. 하지만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생각하며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인지 첫 수술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약간 호전 증세를 보여줬어요. 수치가 전보다는 좀 좋아졌네요. 그래도 안심할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것 역시 오래가지 못했어요. 밥을 먹는다고 먹는데 살이 점점 빠지고 도무지 어지러워서 일어나 있을 수가 없구나. 엄마, 그래도 계속 누워서 잠만 자면 안 돼요.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걸어서 운동해요. 시어머니는 입원 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볼이 패여 있었고 어지럽다며 걷다가도 피식 쓰러지게 일쑤였어요. 며칠 경과를 보고 다시 재검사를 진행한 뒤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잠깐 좋아졌던 것이 무색하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전이된 것이 너무 빨리 퍼지기도 했고 체력이 너무 약해서 좋은 세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수술해도 가능성이 5%로 미만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기다린다면 길게 6개월 정도 볼 수 있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시어머니에게는 결국 시한부 판정이 내려졌고 너무 힘들다며 재수술 자체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계속 수술을 주장할 수 없었죠. 지은아, 우리 엄마랑 언니랑 너무 보고 싶어. 네, 제가 브라질에 연락해 볼게요. 당장이라도 한국에 오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바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지금 짓고 있는 전원주택 있지? 네, 브라질에 있는 가족들 올 때마다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짓기로 하셨었잖아요. 공사 많이 진행되고 있다가 엄마 입원하시면서 잠깐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다시 진행해 줄 수 있니? 집 짓는 걸요? 그 집 다 지어지면 가족들이랑 가고 싶으신 거죠? 원래 그러려고 지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힘들겠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집 다 지어지면 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 힘내고 견디셔야 돼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있잖아, 지은아. 너한테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집 내가 좀 무리해서 공사 진행한 거라 아직 갚아야 할 돈이 있어. 지금 와서 공사를 중지할 수도 없고 말이야. 내가 혹시 집에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해결해 놓고 갈게. 대신 말이야.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셨어요. 사실 브라질 가족들이 올 때마다 호텔에 묵고 집밥 한번 해서 같이 먹는 것이 어려웠던 시어머니는 정말 단 한 번 소원이라며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그만큼 가족들이랑 어릴 때처럼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셨겠죠. 다행히 시아버지, 남편 모두 찬성을 해주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정성을 다해 가족들을 위한 집을 꾸미려고 노력하셨어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다 찾아 발품도 팔아가며 집을 완성하고 싶어 하셨죠. 집이 완공되면 지금 사는 작은 집을 처분하고 그 집에 다 같이 이사가서 브라질 가족이 올 때마다 그곳에서 같이 머물기로 한 것이에요. 그 집 공사를 착수하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저는 그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보았었죠. 시어머니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마냥 집이 완성되어 갈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 와중에 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입원과 수술 치료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만 거예요. 잠깐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고 그 사이에 공사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무섭게 상승해 있더군요.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니 아직 시어머니가 빌린 대출도 못 갚은 상태였고 제가 보탠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의 완공을 제게 부탁하신 거예요. 저는 조금 난감했어요. 시어머니의 보험금이 여기저기서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집 공사비를 다 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해도 남편과 남은 여생을 그 빚 갚는데 다 바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고민하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시어머니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을 테니 그 집만은 꼭 부탁한다며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셨죠. 아프신 분 앞에서 돈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저도 당장 그 일은 미뤄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브라질 가족들이 들어와 한참 동안 울음바다가 되었고 저도 옆에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친엄마는 아픈 허리를 쥐어잡고 정말 어렵게 오신 것 같았어요. 경주야, 엄마도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딸이 네가 먼저 간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갈 거면 이 엄마 먼저 보내고 다. 이게 다 무슨 꼴이야. 건강해야지 우리 딸. 시어머니의 친엄마는 늙은 자신보다 더 아픈 딸을 어루만지며 통곡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언니 역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경주야, 그때 언니가 너 놓고 딴 데 간 거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네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언니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 제발 일어나 경주야. 시어머니의 언니는 아직도 어릴 때 동생을 잃어버린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두 분을 위로하셨어요. 엄마, 언니, 나 좀 봐. 나 엄마랑 언니 아무도 원망 안 해. 지금 이렇게라도 만난 게 어디야. 그리고 아프다니까 비행기 타고 얼른 여기 한국까지 와주고.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랑 언니 다 그 미안함에서 이제 빠져나와도 돼. 내 목숨은 하늘이 여기까지만 허락해 주신 건데 뭐. 그래도 지금 엄마 언니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안 믿기고 감사할 뿐이야. 브라질 식구들과 다 같이 지내고 싶어서 집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 모두 함께 들어가고 싶었는데 좀 어렵게 됐네. 엄마랑 언니 보고 가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사랑해 엄마. 사랑해 성주 언니. 내가 먼저 아빠 옆에 가 있을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개미같이 작은 목소리를 들은 것이. 시어머니의 친엄마는 울다 기절하셨고 언니뿐은 그런 친엄마를 챙기다 같이 기절하고 정말 모두가 가슴 아픈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친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는데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딱해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어요.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처럼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어릴 때 친가족을 잃고 헤어져 어렵게 자랐는데 결혼한 남자는 애 둘 딸린 이혼남이었고 그 아이들은 자신이 주는 사랑만큼 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친가족을 찾고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셨죠. 친엄마처럼 여겼던 시어머니마저 제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 저는 견디기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보다 제가 더 힘들어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의 친가족들은 한국에 머물렀고 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경주가 며느리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 딸 같다고요. 대한이랑 결혼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내가 더 고마워요. 우리 경주 잘 보살펴줘서. 아니에요. 진짜 제 친엄마였는걸요. 저한테도 아주 많이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언니분과 두 손을 맞잡고 얼마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를 회상하며 말이죠. 그때 장례식장에서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올케 어딨어? 형님들? 올케요? 나가보니 첫째, 둘째 형님이 와 있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을 안 찾아오더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장례식에 나타난 것을 생각하니 가슴속에 우라가 밀려들더군요. 장례식에는 와봐야지 싶어서. 와봐야지 싶어서요? 그래도 한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우리가 또 예의 지킬 건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 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둘째 형님의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꾹 참고 또 참았어요. 인사드리고 식사나 하고 가세요. 올케, 우리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올케요? 진짜 엄마도 아니고 친동생도 아닌 것이 사람들이었다고 올케라 부르지도 않고 남남처럼 동서 그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그럼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좋게 말을 해드릴까요?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저는 그렇다 쳐요. 그럼 어머니는 형님들한테 뭐 죽을 죄라도 지었어요?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형님들 키워준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병문안 한번 오는 게 어렵냐고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아프래? 뭐라고요? 그냥 인사나 드리고 가세요. 제발 더 이상 형님들이랑 말 섞고 싶지도 않아요. 20살 때부터 봐온 꼬마애. 그래도 가족 취급해줬더니 아주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네? 야, 말 똑바로 해. 그러게, 누가 애 있는 남자 꼬셔서 결혼하래?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엄마가 못 돌아온 거잖아.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막말로 우리 친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저 죽은 아줌마가 안방 꿰차고 앉아있고 거기에 떡하니 아들까지 나와서 못 돌아온 거잖아. 다 저 아줌마 때문이라고? 형님들의 궤변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릴 적 친엄마가 외도로 자기들과 시아버지를 버리고 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제 남편을 낳아서 자기네 친모가 못 돌아왔다며 억지 주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바람 피워서 내쫓겼던 형님들 친엄마한테 가서 키워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먹고 자고 입고 배우고 하는 건 다 우리 어머님이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원망이에요? 형님네 친엄마한테 가버리지 왜 굳이 여기에서 크면서 어머님을 못된 사람 만드냐고요. 제가 고함을 지르자 두 형님들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고 눈만 부릅뜨고 있더군요. 네가 뭘 안다고? 우물쭈물하다 두 형님은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없이 휑 하고 떠나버렸어요. 진짜 끝까지 저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을 시어머니가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생각하니 제가 더 분하고 억울하더군요. 장례가 끝나고 브라질 가족들은 돌아갔고 시어머니가 안 계신 쓸쓸한 집에 정맘만 감돌았어요. 시어머니와 형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잘 못 잡고 있었던 시아버지는 2달 뒤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말았어요.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은 남편은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호 아빠, 당신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야지. 어머님 마지막 유언도 있고. 아버지마저 저렇게 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 누가 인생 한 치 앞을 알겠어. 아버님도 티는 안 내셨지만 어머님 떠나시고 많이 적적하고 외로우셨을 거야. 남편은 한동안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노력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보험금이 아주 약소하게 나왔는데 두 형님과 남편 셋이 나누니 정말 돈이 생긴 티도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은 지 얼마 후 첫째 형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올케 나야. 무슨 일이세요? 이번에 아빠 사망보험금 받고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사망보험금 나오지 않았어? 그건 어딨어? 엄마요? 누구 엄마요? 왜 이래? 누구긴. 몇 달 전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엄마 말이야. 그땐 아무 생각도 못했는데 엄마 사망보험금은 누가 탄 거야? 아빠? 대안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장례 끝나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형님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조금 받고 나니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갑자기 엄마라고 하며 보험금 행방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대답해줄 가치도 못 느꼈지만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하는 연락이 올 것 같아 말해주었어요. 어머니 사망보험금도 많지는 않았어요. 병원비, 수술비, 치료비 하고 났더니 9천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그마저도 어머니가 짓고 있던 집 잔금 치르느라 다 나갔어요. 아직 남은 빚은 다 저한테 있고요. 그때 상속 포기가 사인했잖아요. 아, 그게 그거였어? 난 또 뭐라고? 자세히 안 읽고 사인해서 하마터면 골칫덩어리 빚만 떠안을 뻔했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가 보다. 우리한테 한 푼도 못 줬지만 올케한테는 빚을 주고 갔네?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킥킥거리며 비웃는 형님의 모습이 훤하게 그려졌죠. 더 우스운 건 자기들이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로 생각한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더군요. 그럼 수고해.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건설 경기 많이 안 좋아서
집 짓는 거 돈 많이 들겠던데? 그거 대출금 잘 갚고 그 집에서 잘 살길 바랄게. 알았지? 얄미운 형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제 그들과 다시는 연락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시어머니의 브라질 가족에게서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연락이 왔어요. 마침 시어머니가 생전 원했던 집도 완공을 했고 남편과 저희 아이들이 지내고 있던 참이었어요. 저는 만약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가족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하셨을까 하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도착하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새 침구를 들이느라 아주 바빴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친엄마 언니뿐만 아니라 그들이 브라질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까지 전부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만나자마자 서로 얼짜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시어머니의 친엄마는 딸을 먼저 보내고 마음고생이 많으셨는지 부쩍 야위고 노쇠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원했던 집에 그들 모두를 초대해 아주 정성껏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다른 가족과 손짓 발짓하며 알려주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손주들에게 연예인 선물도 하면서 가까워졌죠. 저도 남편도 저희 아이들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늦은 저녁 시어머니의 언니가 저를 불러내었어요. 고마워요, 지은씨. 여기 돈 받아요.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출금 이자 갚느라 힘들었죠? 더 빨리 마련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도 어차피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걸요. 저야말로 이렇게 남은 빚을 갚아주신다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우리 경주가 주는 선물이에요. 저와 언니분은 또 한 번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말았죠. 사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게 유언을 남기며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은아,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집을 지는 대출 빚을 내가 우선 맡아주겠니? 길지는 않을 거야. 우리 언니가 내게 큰 돈을 가져다 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그 집 짓는 걸 우리 언니가 알고 있었어. 사실은 언니가 먼저 그런 집을 한국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 아, 그럼 그게 엄마 언니분이 원하셨던 거예요? 언니 말 듣고 보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진행했고 너도 알다시피 내 앞으로 대출을 받았잖니?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든 내 손으로 돈 벌어서 그 집 다 짓고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병들어 그 꿈이 무산되고 말게 된 거야. 나는 솔직히 언니한테 상황을 다 얘기했고 언니가 그 집에 대한 대출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에서 한 번에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붙여주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언니가 아주 조금씩 소액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 그게 아마 대충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 최대한 남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지은이 네가 조금 수고해줘야 돼. 언니가 그 돈을 다 보내면 한국에 들어와 너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시어머니의 친가족들이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전원주택은 사실 이모분의 아이디어였고 완공을 위한 돈 역시 이모분이 전부 대가로 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발병으로 이어지지 못할 뻔하다가 제가 빚을 상속하면서 다행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언니뿐, 이모는 티가 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브라질에서 돈을 보내주고 계셨고요. 그런데 참, 받고 보니 집값은 이미 다 보내주셨는데 이건 또 무슨 돈이에요? 이모가 한국에 와서 직접 건넨 돈을 받고 저는 의아해 여쭤봤어요. 선물이요. 네? 선물이요? 이 집은 당연히 경주의 선물인 거고 이건 내 선물이요. 봉투를 열어보니 달러돈 뭉치가 수북하게 들어있었어요. 아니,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여행으로 온 거라 어차피 달러도 많이 못 지니고 와요. 앞으로 올 때마다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올게요. 이번엔 우선 요것만 받아줘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런 집도 선물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경주 옆에 있어서 진짜 고마워요. 어려서 혼자 된 우리 경주가 지은 씨 덕분에 그나마 위로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전 재산을 다 선물로 줘도 모자라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좋아하고 따랐을 뿐인데 제게 이렇게 좋은 집도 살게 해주시고 달러로 용돈도 주시는 시이모님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저야말로 시어머니의 은혜를 진짜 입은 장본인인 거죠. 시이모님과 그날 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또 다른 친엄마가 생긴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시이모님을 엄마처럼 여기기로 했고요. 저희 가족은 내일 브라질행 비행기를 타러 간답니다. 시이모님 가족들이 초대해 주셔서 가기로 했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저 나름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는데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비행기를 타면 우리 시어머니 곁에 조금 더 가까워질까요?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더욱 그립고 생각나네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도 꼭 제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